바른미래당이 창당 1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아직도 정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연 확장론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계신 분이죠. 사선의 박주선 의원에게 당내의 분위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창당 1주년을 맞은 소회 먼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창당 과정에서부터 그렇게 순조롭지는 못했는데 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창당되어서 나름대로 어려운 한국 정치판에서 새로운 횃불의 역할을 하겠다. 이념 노선을 배격하고 예. 이념 전쟁으로까지 일컬어지는 한국 정치가 패단이 너무 크고 분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대안 역할을 하겠다고 출범했는데 사실 그동안의 역할을 뒤집어 보더라도 또 현재 지지율을 보더라도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담한 그런 심경입니다. 그런데다가 당 내에 뭐 정체성 혼란과 갈등이 있느니 당이 앞으로 존속하겠느냐, 해체되지 않겠느냐, 소멸하지 않겠냐 하는 우려 섞인 또 그걸 오히려 조장하는 그런 세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착잡합니다. 좀 조용한 시절이었으면 어제 1주년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때 지금 뭐 5.18 망언이다. 나라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어제 1주년이 반쪽 1주년이 됐습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뭐 참석도 안 하고 유승민 전 대표도 오지 않으셨고. 의원들이 각자 뭐 일정이 있는 분도 있고 유승민 전 대표 같은 분은 저랑 같이 초대 대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참석이 안 돼가지고 결국 언론에서는 반쪽 창당 기념대회다. 너무 우울하고 암담한 대회다 등등 평가를 하는데 100번 그런 소리를 들어도 저로서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번 연찬의 결과도 그렇고 어제 1주년 기념식도 그렇고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별은 아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결별이라는 단어는 사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을 창당했을 때 국민들에게 철석 같은 약속을 했고 우리가 다짐을 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바른미래당을 키워서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지지율이 좀 낮다고 또 당내에 이견이 좀 있다고 그래서 무슨 명분으로 또 무슨 면목으로 또 어디로 갈 수가 있겠느냐. 저는 아마 바른미래당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뭐 아픈 질문일 수 있는데요. 한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 창당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도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게 중도냐 보수냐 진보냐? 근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 혹시 그때 박 의원께서도 이런 상황 예견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당의 통합이라는 것은 전체의 모든 당원, 모든 국회의원이 함께 조직 대 조직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바른미래당을 창당하기 이전에 바른정당과의 국민의당의 통합은 안 된다고 그 반대하고 탈당을 해서 민평당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이러한 방법, 이러한 전략, 이러한 절차로서 통합을 하는 것은 반대다 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그랬는데 결국은 뭐 우격다짐식으로 이렇게 통합이 됐는데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저는 뭘 했느냐 물으면 저는 어떻게 하든지 분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대표하셨어요. 아니 그 당시에는 대표는 아니었습니다. 국민의당 국회 부의장 시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는 분열 없이 통합이 된 상태에서 통합이 되든 아니면 연대를 하든 하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민주평화당이 창당되면서 국민의당이 반쪽이 나버리고 또 통합 때문에 원인이 제공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통합은 불가피하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러면 통합을 반대했다면 민평당으로 갔어야지 안 갔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당시에 호남은 호남끼리 뭉치자고 하면서
새로운 호남당을 만든다는 것은 명분도 없고 대의도 아니고 그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좀 기분이 안 좋고 마음도 찝찝하지만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결국은 가야 할 길이다 하고 제가 많은 우리 지역구에 또는 호남에 민평당을 지지하는 분들로부터 참 평온하기 어려운 공격도 받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역시 명분과 대의를 찾아서 저는 이 당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아픔을 딛고 또 바른미래당 창당 과정에서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분당이 됐고 분열이 됐던 그 교훈을 잊지 않고 제3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치 세력 확장이 절대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정치 세력 확장 그리고 정치 세력 확장을 통한 그 세력의 중심이 된 한국 정치의 중도 개혁, 민생 실용 정당을 만들고 지금 국정농단 정당 자유한국당, 신국정농당 무능정당으로 평가받는 민주당을 대안하는 제3당을 구축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금 대안하는 제3정당이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외연 확장을 진보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과 또 비판을 하면서 이탈하는 민심이 많거든요. 지지율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이탈했던 민심이 많이 있는데 저희 당은 지금 주워 담는 광주리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제3 교섭단체의 역할을 하면서도 실제로 지지율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색채를 강화하면서 자유한국당에서 이탈한 민심만을 주워 담아가지고는 제3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총선과 나중에 대선에서의 승리나 집권이 어렵다. 또 민주당에서도 이탈한 민심도 주워 담는 그래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함께 아우르는 그래서 중도 개혁으로 포장을 하고 거기에 이제 민생과 실용으로 우리 방향을 정해서 새로운 정치 한번 해보자. 새로운 어려운 난국을 한번 개척하는 전략으로 이 방법을 쓰자 이런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나오시면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측 의원분들과 요즘 자주 접촉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자주 오가다도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어떤 얘기 하십니까? 먼저 장병환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서로 안 되지 않느냐. 이제 같이 이제 합칠 때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다시 말해 민주평화당이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같이 합치자는 개념이 아니라 국민의당과 함께 했던 동지들이 따로 살림을 차렸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하자 그런다면 다시 말하면 같은 뿌리가 다시 합하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동질성이 있는 데다가 정치 세력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그 세력이 다시 재결합을 하는 방법은 당대당 통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당으로 흡수되는 통합이 있을 수도 있고 삼지대 창당도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결론은 양 당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가지고 합일점을 찾아서 합의가 되는 방향에서 세력 통합을 하자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아직까지 저는 민주평화당과 당대당 통합을 하자는 이야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또 제 권한사항도 아닙니다. 또 그리고 만일에 민주평화당 세력과 바른미래당 세력이 정치적으로 결합이 안 되면 박수현이는 그 민주평화당으로 가기 위해서 바른미래당을 탈당할 것이다 하는 일각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측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 아니고 바른미래당 창당할 때 얼마나 국민들에게 철석 같은 약속을 했고 우리 지역구를 비롯한 호남에서도 얼마나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원칙을 찾고 대의와 명분을 찾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명분으로 저 민평당으로 갑니까?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면 우리 권노갑 민평당 고문께서 박주선 의원은 절대로 민평당에 오더라도 받아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왜? 민평당 창당할 때 그렇게 반대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서로 저는 될 수 있으면은 막말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험구 악담을 너무 많이들 해가지고 지금 감정들이 서로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른미래당에 있는 분들도 그 쪼개지고 나눠질 때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너무너무 그냥 화가 나서 만나보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마찬가지 민평당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는 있고 정치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무슨 국민이 볼모로 잡혀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국민한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네. 우리가 나서서 이 상황을 타결하는 방법은 정치적 확대를 통한 제3등 정당의 굳건한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과거에 90년도에 김영삼, 노태우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총리께서 전혀 정체성이 다른 분들인데도 예. 3당 합당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도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당선이 됐습니다. 예, 예. 그것은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시대적 상황이 어렵고 또 환경과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함께 가자. 예?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러면 뭐 당대당 통합을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 뜻이 맞는 의원들끼리 힘을 합쳐야 된다. 외연을 확장한다. 그러면 또 다른 당을 하나 더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바른미래당을 창당할 때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창당이 됐지만 예.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분열의 아픔이 지금도 생생하기 때문에 예. 그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정치 세력이 아까 말씀드려도 한국의 어려운 정치 사상을 타결을 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어떤 이해시키고 형식이 돼야 설득하는 역할을 될까요? 해야 힘을 된다. 합친다라는 부분. 네, 그 지금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 같은 당에서 서로 논의를 하고 또 논의 중에 있는 건가요? 지금?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공론화가 돼가지고 과정과 절차를 밟으면서 이야기가 될 거로 생각되고 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네. 또 이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대폭 개각이 되면서 또 친문 세력들이 다시 이제 내년 선거에 대비를 하게 네. 되면은 정치권에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그 빅뱅을 선도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저희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제 정치 세력들이 예. 합해서 3당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속 통합 차원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사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뭐 하태경 의원이나 손학규 대표가 연찬에서도 그랬고 더 이상 통합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걸로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 부분 사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태경 의원은 이제 본인도 썩 그렇게 탐탁치 않게는 생각은 같습니다만 네.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통합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특히나 민평당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도부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손 대표께서는 다 아울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더 논의를 하지 지금 불쑥 논의를 할 시점은 말자. 아니지 않느냐 하고 서로 이제 중재하고 좀 아우르는 그런 입장에 계신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사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힘을 합치자 우리는 통합을 하자라고 해서 만든 건데 지금 상황에서 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다시 한번 또 분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까 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는데 걸핏하면 한국 정당사를 곱씹어 보면 예. 걸핏하면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명분을 내세우고 헤어진 것도 명분을 내세우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하실 텐데 적어도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국민한테 한 약속을 지금도 귓전이 때리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무슨 명분, 무슨 면목으로 그러니까요.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해서 나눠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바른미래당 창당에 참여했던 분들은 정치적 무덤은 바로 바른미래당에 있다 하는 자세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승민 전 대표께는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크시겠네요. 지금. 뭐 당이 어려우니까 같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고 그래야 되는데 예. 그 양반은 아니 개혁적 보수하고 어떻게 다르며 개혁적 예.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도 아주 어렵습니다. 아니, 그 개념은. 아니 개혁적 보수 소리를 내고 또 합리적 진보 소리를 내고 그래서 그걸 아우르는 중도로 현안을
현안 대책을 강구를 하고 당론을 만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이에요, 저는. 그러면 외연 확장을 한국당이나 뭐 민주당과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우선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에 있는 모든 당원 전체 또 의원들을 포함해서요 국정농단 세력이고 그들이 공천한 두 대통령이 지금 부정부패로 국정농단으로 좀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나 회개는커녕 오히려 지금 전당대회를 보면서 그 세력들이 다시 재등장해가지고 지금 그분들의 아바타들이 나와서 싸움하는 전당대회가 되는데 이건 전당대가 아니라 반당대회나 분당대가 아닌가 싶어요. 다시 말하면 일부 당권 주자들이 뭐 6분인가 5분인가를 출마 포기돼 버리고 또 감옥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주자들끼리 싸움이 되는데 이건 무슨 새로운 당을 만들기 위한 전당대회고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전당대회입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0초 정도만 답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당 힘들 때 지금 일단 안 보이고 있거든요. 좀 섭섭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섭섭하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당을 더 크게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간 분이기 때문에 뭔가는 그분도 어떻게 해야 당을 살릴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속 또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묻고 싶은 게 많은데 아쉽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사선의 박주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